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흘 후인 9월 19일은 제가 만 9년 전 정치에 입문한 날이며 10년 차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뜨겁고도 아름다운 열망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 초심과 각오는 10년 차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10년 전에 가지셨던 기대와 열망은 더 커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국내 상황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국민과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기득권 양당의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의 이익에만 기대는 적대적 대결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초당적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의 유의자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기성정치판의 목소리 대신에 의사, 과학자,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정치입니다. 그것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한 후에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 나아가 국가적 대타협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말 많지만 우선 크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명운을 단두대에 걸고라도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들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타협은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백신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번 팬데믹에서도 고통은 되풀이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은 이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처음부터 치료제가 아닌 백신이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백신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눈치 보며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내어 미국과 중국 모두가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초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앞서가는 것은 후진 2등과 어느 정도 적당한 격차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 초격차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넘사벽이겠죠. 다음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10개 분야의 과학기술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길입니다. 더 이상 선무당이 나라를 작두 위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산업화와 정보화의 길을 닦은 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일 수교를 통해 받아낸 피눈물 같은 돈으로 산업에 쌀 철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과 함께 정보통신 IT 강국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일본 문화를 개방해서 우리 문화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의 문을 열고 길을 닦을 차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번 뒤처지면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되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자들과도 토론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북아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조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글로벌 외교 시대입니다. 외교는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중 신냉전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키우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 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번영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내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족의 명절이자 축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